그러면 바로 우리 후보자 공약 및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또 누구부터 먼저 시키면 또 중간에서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분의 협의를 통해서 후보 권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죠? 네. 자, 그럼 두 분 상의를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셔도 좋고. 자, 아니 그럼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가위바위보로 하시지 뭐. 보시는데요, 이 주민들이 보시는데. 자, 그럼 뭐 두 분이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뭐 옛날에 뭐 장개이 뽕도 했는데, 그죠?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하셔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는 분이 먼저 하실까요? 지는 분이 먼저 하실까요? 아, 이기는 분의 선택권. 자, 가위. 야, 이거 사진에 기록에 남겠어. 아주 우리 추미애 후보님은 아주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가위바위보. 아유,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자, 잠깐 여기서 내려놨어요. 여기 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 두 분에게 잠깐만요. 이게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더 긴장이 되네요.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3가지 공통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위례 신도시 통합특별법을 재발의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재발의한다면 발의 및 법 제정까지 구체적 추진 계획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에 따라서 서울시 송파구로 편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 2 외에 하남 위례의 송파 편입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공통적으로 드렸고, 그거에 대한 회신 내용을 아마 유인물로도 이미 나갔을 겁니다. 그것을 요약을 해서 후보자께서 발표하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송파 편입에 많은 관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7시 반이었지만은 아까 7시 정도에 와가지고 이 들어오시는 분들 다 한 명 한 명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손이 다 차가우시더라고요. 손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빨리 오시느라고 어떻게 몸도 추리지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자리가 이 위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PPT를 잠깐 좀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정치인들이 쭉 왔지만은 이 송파 편입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제가 보고 드리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자, 위례 송파 편입 다 아시죠? 내용이요. 다음
당선되고 22대 국회 개원하고 6개월 이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파 편입 못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습니다. 자, 다음.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동안 유신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10년, 15년, 16년 해결됐습니까? 교육 문제, 과민학급 해결됐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10년 또는 15년 동안 울부짖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해달라고 그러셨죠? 해결됐습니까? 저 이용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돌려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200~300명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명이십니까? 2명이십니까?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3만 명. 3만 명입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편입 못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위신선의 문제 때문에 희망 고문하고 내일이면 되겠지, 다음 연도면 되겠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지하철은 언제 생길까? 학교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경제는 언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원하시는 거 송파 편입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송파 편입 못하면은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송파 편입 절차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에는 자, 지자체 단체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자, 지자체단체장 이현재 시장 국민의힘입니다. 자, 행안부 장관 집권 여당입니다. 자, 서울시장 민주당입니까?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입니다. 또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이게 신청이 들어갈 수 있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시의원님 오셨습니까? 자, 하남시 의회는 5대5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근데 이 정당의 갈림길로 5대5 하면 또 부결될 수 있죠. 그렇죠? 이 강승현 의장님 오셨네요. 자, 찬성하십니까? 소개를 제대로 시켜주세요. 예, 강성삼시 의장님이십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오셨지만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찬성하시지 않으시는지. 의장님 찬성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이크 잡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 편입에 대해서도
김옥월 회장님하고 김강석 회장님하고 이호걸 회장님하고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또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때 들어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위례 송파 편입 다음. 6개월 이내 추진 다음. 송파 편입 못하면 사퇴 다음. 끝.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예, 그 발표는 저희들이 각 후보당 15분씩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 내에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장소는 우리가 투표를 할 요 선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옆에가 다 유리입니다. 이게 유리가 비칠 것 같아서 여기 주민센터에서 싹 막아놓은 거고, 그리고 뒤쪽에도 그렇고 이게 사진을 찍어서 혹시 이게 다른 곳으로 보낸다라든가 또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시면 굉장히 또 선거법에도 위배가 된다고 하니 이런 주변에는 안 찍으시는 게 좋고, 요거 행사하는 거 찍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사무실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지금 현재 배석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배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추미애 후보님 모시고 또 공약 이행 및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네, 이렇게 많은 관심, 뜨거운 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각 후보 기호 1번 추미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원래는 이름이 뭐였죠? 2005년 송파 신도시, 2008년 위례 신도시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름이 송파 신도시였을까요? 생활권이 바로 송파와 밀접하기 때문에, 송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잘못이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행정상의 잘못입니다. 그 행정상의 잘못을 법률적 대안을 마련해서 잘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직을 걸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안을 확실히 내는 것이 주민 여러분의 소망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종윤 현 국회의원님께서 2024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그 법안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남 위례동의 송파 편입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그 특별법을 추미애가 이제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안 남았죠. 다시 선거를 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바로 법안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드리는 약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좀 정치화, 정쟁화하지 말아달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곳 위례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남을 송파에 편입하는 것을 저 추미애는 못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용 후보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남을 송파에 통합한다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치화시키는 거죠. 하남 전체가 마치 김포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지금 목련꽃 피면은 김포를 서울시에 통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목련꽃은 지고 있죠. 그래서 정치화, 정쟁화하지 말고 똑바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 생활권이기 때문에
송파에 제대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하남시 전체를 통합해달라 하는 것은 김포시 서울 편입처럼 불가능하기도 하고 우리 미래 신도시를 더 어깨가 무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 후보님의 공보물에 첫 번째 하남시 자체를 송파에 편입하겠다,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 하는 취지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미래 신도시의 행정통합, 생활통합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 서울 통합 저렇게 해내겠습니다. 선거 공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서 정말 우리 미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논의를 공개적으로 수렴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하남과 함께 미래도 송파에 편입되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고 우리 미래가 한 생활권인데 행정의 실수, 잘못으로 세계의 이 쪼개진 동네로 출발하게 돼서 정말 학군도 다르고 시내버스를 타도 불편하고 주민센터도 각각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 공론화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님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위례를 하남시에서 떼는 것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위례의 이 송파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제 다시 정책 계절이 되니까 같은 당 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입장을 변경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단체장이 먼저 이 송파구 편입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신청을 적극 안 하시는지 저는 입장부터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도 진정성 있게 촉구를 하는 것인데요. 의회는 저렇게 의장님 이하 모두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가요? 상대가 있는 거죠. 송파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송파구 의회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상급단체인 경기도, 서울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까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계 조정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선 주민이 동의하시고 각 관련 자치단체의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상급지자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소속 의원 숫자 자랑하고 경기도 의원 숫자 자랑한다고 해서 다 주민 동의를 얻어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률가인 제가 실제 가능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굉장히 실현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누구 잘못이라고요? 행정의 실수 잘못. 애초부터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도시로 출발해야 되는데 세 개 구역으로 쪼개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이 택지개발 조성할 때 여러 개의 복합 시군구에서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출발할 때는 이걸 주민동의를 거치면 불편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반대하겠죠. 그러면 고통은 우리 미래 하남 미래같이 여러분들만 당하는 그런 앞으로도 시군구가 개발되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복합 이 시군구에 걸쳐서 택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이 주민동의나 의회동의의 절차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위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대로 통합을 해내고 이제 길에서 제가 서 있으면 좀 위례 시민들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행정통합도 있지만 송파구 편입도 있는 우선순위이지만 그게 가장 여러 문제를 난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런 송파구 편입에 대해서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거 조선 의원이 못합니다. 저같이 경험이 풍부하고 대하듯이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지만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름길이 되겠지만 역시 위례 신사선 조속한 착공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도 보면은 2008년 삼성물산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16년 동안이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주하신 이후로도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통대책 없이 주민이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얼마나 부담하셨습니까? 3,100억 원. 이자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이거 민법 기본 원리로 해도 완전히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주머니 털어서 고통은 다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환수하고 빨리 이거는 국토부하고 GS건설청하고 경기도 서울시가 모두 이 비용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지 정쟁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경험이 풍부한 추진력 가지고 파트너들을 잘 설득해내는 중재안을 제대로 내서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과 연대해서 저 추미애가 조속히 이 난제를 풀 수 있도록 힘차게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선거 공부에 보시면 한동훈 위원장께서 죄송합니다. 이 하남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아마 김포처럼 뭐라고요? 목련꽃 피면은 김포가 서울시가 될 거다 했는데 우리 위례에 와서도 똑같이 약간 너무 정치성 어떻게 보면 사행성 발언 아닙니까? 저는 이거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례 주민을 두 번 다시 정치의 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남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도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위례를 인구수나 어떤 재정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인지 생활 불편은 따지지 않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촉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남 자체를 우리 위례와 같이 붙여서 서울 편입을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위례의 앞날을 더 어둡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네. 근데 너무 엄숙하고 원래 선거는 외국에서는 축제라고 하는데 뭐 곤란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엄숙한데 이제 바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토론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사항도 받을 거니까요. 중간에 이거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죠. 플라톤이 했던 정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교수들이나 어떤 이 NGO 단체들은 뭐 정당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잘하는 사람들을 늘 좋아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죄악은 큰 벌은 저질스러운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선거 때 되면 늘 이 정당만 보고 어떤 그분의 사상 철학 검증 과정도 없이 그동안 선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이의 제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례에 35,000명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보고 판단을 하실 거고 그래서 또 두 분의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거는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어떻겠어요? 괜찮죠? 네. 자,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불을 잘 앉으시죠. 일로 오십시오. 모디에로. 맨 앞에 불이 어떤 거죠? 회장님? 맨 앞에 게 어떤 거예요? 일로 올라가세요.
키라고요. 잠깐 시간 요 조정하는 관계에 잠깐 좀 가벼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삼행시 한번 하남시로 삼행시 한번 좀 던져주실래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주 크게 해주세요. 하마터면 잠깐만요. 좀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급해요. 자, 하마터면 이 두 분의 후보님을 이렇게 안 맞춰주면 뭐를 해. 하마터면 이 두 분의 후보님을 남의 지역에 뺏길 뻔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위례 주민과의 인연이 되셨으니 우리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서 두 분 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쑥스럽네. 괜찮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중간에 조금 더 열정이 좀 오르걸랑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토론 시간인데 두 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속이 그냥 충청도 말로 부해가 난다고 막 이 분위기 흐트리시면 안 되시니까 일단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뭐 이렇게 공개적인 거니까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관훈 토론이나 어떤 그 방송에서 짜여져 있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유권자와 그 일할 분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애와 격식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방이나 야유는 절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 발표하신 것 중에 질문을 또 하실 분 먼저 이렇게 한번 근데 가만있어 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리가 들릴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리시나요? 예. 네, 제가 좀 늦어서 제가 설명에는 못 들었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당선되시면 네네. 저희 이름하다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시면 위례 하나의 송파 편입 가능성,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각각 후보자님께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이게 줄이 사회자님 앞으로 자꾸 가라고. 네. 네. 이걸 옆으로 붙이세요. 이걸 붙이세요. 서로 붙어 계시면 막 또 뭐 안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주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당선되시면 미래 송파 편입 가능성,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연표를 보면은 주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해오시고 또 논의를 모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정치와 정쟁화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 2016년 선거였습니까? 문학진 후보와 이현재 후보 간의 토론회에서 문학진 의원은 송파구 편입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런데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께서는 하남에서 위례를 떼는 것은 국회의원 하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이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의회가 이미 그렇게 동의를 다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장이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그러면 첫걸음을 떼는 것인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관련 지방의회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송파구 주민은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러면 공론화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송파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설득을 하겠습니까? 송파구 국회의원은 남인순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저 추미애와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주민 동의를 다 거치고 나면 경계조정자율협의체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이 경계조정에 들어가는 복잡한 지방자치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설득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제가 당선이 되면 그런 설득 작업을 해내겠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 이것은 아까 눈이 강조했다시피 행정상의 잘못인 겁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쪼개서 생활권 하나인 것을 쪼개가지고 시군구를 통할하게 하면은 주민들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학교도 다르고 버스도 번갈아 타야 되고 주민센터도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주민이 어디 가서 우리 커뮤니티에 일어난 일들을 문제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나의 통일적인 단위로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파 편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주민동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상의 잘못 판단으로 이 당국이 오판해서 이렇게 주민 고통을 줄 때는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역시 입법 발의를 다수당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대통령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재발의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의석을 주시면 되는 거죠.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이 행정통합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그 다음 단계도 역시 여러분과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또 저 또한 여러분을 대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힘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주셨고 공통에 이렇게 각각 하시는 건 안 하고 일단 한 번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마이크를 한번 좀 주시겠어요? 우리 이용 후보님도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당연히. 그러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떤 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중에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 의원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이니까 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이제 이런 말 좀 추미애 후보님께서 저는 이제 하남시 서울 편입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 공공을 보면은 위례 송파 편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공공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의원 공약집에는
하나씩 편입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중표현하는 거 아니냐는 그 송파 여기 하남 위에 송파 편입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전체 편입인지 네, 하나 저는 예 위례 송파 편입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 후보님께서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하시겠는지 중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같이 질문을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당선하고 22대 들어가서 6개월 이내 좀 추진하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미래 송파 편입을 못하면은 사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 계시는 위례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피곤함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감함과 모든 것을 저는 위례 송파 편입에 걸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하나에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능성과 시기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이유는 제가 이 모든 것들 이 위례 송파 편입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여기에 쏟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 사퇴라고 얘기한 것은 100%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저는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20% 30% 정도의 가능성이라면 제가 사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시기는 어찌됐건 22대 저는 국회 들어가면 바로 위례 송파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 자치법에 대해서 이 투트랙으로 저는 두 법안을 특별법을 발의하고 또 시장한테 신청을 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시청을 건의를 해서 두 트랙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초기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위례의 송파 편입보다는 그 전자가 사실은 가장 이유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8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최근 이슈가 이제 어떤 위성도시에 대한 서울 편입이 나와서 이게 지금 대두가 된 건데 저희 아들 녀석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송파 편입이 되면 도대체 우리한테 좋은 게 뭐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지하철 노선 하나만 더 하고 버스만 많아지면 그거로 또 만족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바로 가까운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공기 좋고 저는 환경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측정을 해보면 잠실보다 여기가 훨씬 더 공기가 좋습니다. 살기 좋은 곳인데 결국은 우리가 뭐 송파로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은 사실 그도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또 애로사항 아주 그냥 계속 말씀 주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또 네, 제가 우리 성관이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발언은 가급적 정정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의 그 2016년 발언은 제가 토론회에서 우리 그 위례가 그 하남에서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격 없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은 토론회가 아니었고 유세장에서 하신 발언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깔끔하게 잘못된 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미덕도 좋습니다. 자, 또 질문. 네, 혹시 좀 마이크 어느 분이 갖고 계시죠? 네,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진행 요원이 있으셔야 되는데 다 주민들이라서. 먼저 두 분께 각각 다른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먼저 그 세대를 대표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각 누군가의 세대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게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두 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기를 먼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2번 이용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럼 파이팅 넘치는
슬라이드 자료, 그다음에 뭐 하여튼 힘 넘치는 내용, 간결한 내용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막무가내식 의지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송파 편입을 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번 추미애 후보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결국은 유약한 의지가 지금의 하남 위례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일말의 책임이 속해 있는 정당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지금에 와서 최종현 의원의 국회 발언, 그 다음에 당도 편입, 지방자치법 특례조항 신설,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중앙정부 국무총리 등의 동의와 협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안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추미애 후보님께도 말씀을 좀 하셨고 저도 알기로도 이 성남 위례, 송파 위례, 하남 위례가 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주민을 불편을 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나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럴 때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 한 11월부터 여기 시민 모임에 이호걸 회장님과 김광석 회장님과 같이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남시 서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근데 김광석 이 회장님께서 하남시 서울 편입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 위례는 어떤 이 특정한 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례 송파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논의가 좀 진행됐었고 저희 특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TF팀하고도 논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를 좀 드렸어요. 어떤 건의냐. 행정통합을 위례 송파는 해야 된다. 자, 법률적으로 최종현 국회의원께서 위례 송파 편입 법안 특별법을 발의를 했지만은 자,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기까지 한 1년 정도, 많게는 2년 또 3년 정치적으로 또 이게 약간 뭐 다툼이 있다면은 또한 이게 우리의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께 일단은 시스템 통합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 통합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금 이 위례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는 학급 수도 과밀 학급이 되거든요. 근데 과밀 학급이 되면 서울 송파라도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성남으로 갈 수도 있는 분명히 있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면으로 잘못하다가는 감일이나 또 원도심까지 갈 수 있는 이 사례가 도래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위신선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본선이 들어와야지만 연장선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요?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송파만 돌지 실질적으로 남위례나 북위례 쪽으로 전체적으로 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교통 얘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또는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전적으로 위례 송파가 편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추미애 후보님 답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우리 하남시 위례동의 송파구 편입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아주 법안 내용이 간결합니다. 딱 이 위례동을 송파에 편입한다라는 그 조항만 가지고 특별법 발의를 지난 1월에 하신 건데요. 안타깝게도 국회 그 회기 종료로 아마 불발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입니다. 최종윤 의원의 특별법 내용도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또 재의결시킬 수 있는 의석이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 된다면 또 우리 주민들이 이미 다 연구해서 저보다 더 박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6조에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동의, 의회동의, 관련 지자체의 주민동의, 의회동의 거치고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는데 아직 하남시장이 신청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안에 그 직을 걸고 하시겠다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관련 지자체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활발한 교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파구는 전혀 인지조차 우리 위례 시민들이, 하남의 위례 시민들이 답답해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서 아까 3월 18일 날 대표님들과 동대표님들 다 만나서 간담회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만약 저라면 직권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습니다 였어요. 질문자의 말씀처럼 국무총리가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은 그 법안의 그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안 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관련 파트너 지자체와 또 상급 지자체가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의 통합 문제는 인천광역시 안에서의 문제예요. 광역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가 해결이 됐습니다. 행정통합이. 그런데 우리는 이 3개의 그 지자체와 상급 지자체가 다른 거예요. 경기도, 서울시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탄생부터 3개의 시에 걸쳐가지고 택지를 부여받아서 제공받아서 이 단지가 조성됐는데 위례시가 조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각각 지자체가 의견이 다르고 주민 동의를 못 받는 지방자치법의 6조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실현 가능성이 참 어려워 보여요. 고비가. 그렇다면 제가 이제 주민 대표님들께 약속드린 겁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 볼 때 이건 애초 태생부터 잘못된 당국의 실수이기, 행정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을 연구해 보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 법안을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바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하면 하급 지자체끼리의 의견 충돌 무관심으로 여러분의 위례 문제가 떠돌고 유기될 경우, 방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무총리가 직권조정해버리게 그렇게 근거 조항을 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국무총리가 하냐 마냐 그 문제와는 다른 겁니다. 법이란 어떤 그 하급 단위에서 그 갈등 조정이 안 될 때는 상급 지휘 직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제가 개정안 마련의 취지가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저도 다듬어야 되겠죠. 이 법안 지금은 준비 단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참 우리 주민들은 태생부터 굉장히 불편한 곳에 태어나신 건가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뭐 후보님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분담금의 그 이자까지 그렇게 하고 우리의 그 분담금을 다 내고 지금 이런 거를 거의 이제 약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또한 이것을 또 논하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시장 각 여야 의원들 굉장히 많이 만났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럼 또 선거에서 끝나면 그대로, 그래서 지금 10년이 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뭐 관찰을 하자, 우리 수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일 거고. 잠깐 좀 하나 재미있는 가벼운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청을 갈 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는지 아시는 분 두 분 중에? 38번 타는 거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위례 주민들은 남한산성을 어느 곳에서 올라가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이용 후보님. 남문 아닐까요? 남문인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남문이 등산 아니에요?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등산을 할 때 어디로 가요? 여기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이쪽에 우리 저 위례 지역을 둔 분들이 하긴 뭐 건강하니까 뭐 아무 데서나 올라가셔도 뛰어가도 될 텐데 어디 혹시 아시는 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바로 여기. 네. 미래 자이 뒤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죠? 거요 마천에서 시장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올라가는 분도 저는 그렇게 또 다니고 우리 집 뒤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추위가 이런 상황입니다. 오 추위 그러네요. 추위가 괜찮습니다. 예. 어렵게 진행을 합니다. 예. 요 대목에서 또 한번 또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먼저 드신 분이 계신데 요새도 이거 딱 먼저 드시는 분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것 좀 동네 같은 대신 하나 더 요거를 원래는 미리 방송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어디 호수까지 필요 없어요. 어디 아파트에 누굽니다까지는 밝혀주셔야지. 최근에 아주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옛날에는 뭐 떴다방처럼 지금은 선거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분위기를 훼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뭐 굳이 몇 동 몇 호라고까지 안 하셔도 되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냐 정도는 해주셔야 이쪽에 관련된 주민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레이파크 프로지오의 이성근. 다시 한번 했어요. 이거 올리실 것 같고요. 여기 혹시 주민센터 우리 직원분 계실까요? 요즘 마이크도 좀 대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린파크 프로지오의 이성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우선 김강석 회장님하고 이해골 회장님들이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께 한번 박수를 먼저 한번. 그리고 이제 이용 의원님은 이제 우리 지역에 오신 지가 좀 꽤 돼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료도 상당히 착실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건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좀 죄송한데 당론하고 이용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왜냐하면 국힘의 당론은 하남시 편입인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정치적이고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하남 위례의 통합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부딪힐 때 어떻게 타개하실 건가를 분명해 주시고 추미애 의원 후보께서는 지방자치법 특례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설명하기에 저도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송파가 우호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다 사상하고 바로 할 수가 있는 좋은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먼저 하시겠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이제 하남 서울 편입을 얘기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례대표 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남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이 거북할 수 있는데 제가 사퇴라는 말을 좀 했잖아요. 당론을 좀 거역하게 된다면은 아마 제가 22대가 아니 23대 때는 아마 공천을 받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딱
그 PPT 4장이었거든요. PPT 4장 그림에 한 20글자를 만드는데 한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이 걸렸다는 말은 여기에 분명히 토론회를 할 때 카메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퇴라는 단어는 사실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이 하남시 서울 편입인데 야 이용 의원은 위례 송파 편입이라고 그래? 또 당론에 맞지 않아. 그럼 우리하고 결이 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PPT 4장 만드는데 이틀을 걸리고 밤샘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거는 나로서 국회의원이 주민들과의 말을 했을 때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곧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PPT는 간단하게 사퇴라는 말 단 하나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평생의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론이지만 당론을 제가 반대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 드리면 아주 이용 후보자님의 그 의지는 정말 높이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하신데 그 당론하고 다를 때 다른 의원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 얻을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이 있습니까? 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론일 수 있지만은 자, 수도권 서울 편입입니다. 거의 우리가 우리를 포함해서 고양, 김포, 구리, 하남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남 제특별법에는 6조 2항에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리, 고양, 김포가 있지 않은 제 법안에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남시 서울 편입이 됐을 때 자, 경계 조정은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법안을 만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생활권이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경계 조정을 지역구 의원이 해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당론은 수도권 서울 편입이지 내 지역구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경계 조정을 합니다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론과 지역 현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의 그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은 법률 사항이고요. 경계 조정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경계 변경의 절차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관련 지방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고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의를 하게 되죠. 이 중앙분쟁조정위라는 것이 앞단계 절차에서 협의가 안 될 때에 조금의 직권의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만약에 우리 주민들은 위례에 사시는 주민들은 송파구 편입을 99% 동의하시겠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관심한 1%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민 생활이 불편해서 애초부터 행정의 잘못으로 이렇게 출발한 이 위례를 송파구에 편입해달라 하는 문제는 설령 상대 파트너인 송파구 주민들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제대로 동의하는 숫자를 못 맞춘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은 아까 그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준해가지고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위례만 특별하게 취급해달라 이런 오해를 사면은 또 다른 무슨 의원들을 설득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특별법도 추진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의원들이 이견이 좀 있다라고 할 경우 예비적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밟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중앙분쟁조정위가 개입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행정의 잘못으로 이렇게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된 것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행정당국에 있는 것이고 행정을 통화로 하는 것이 국무총리인 것이고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불러내서 그 이견을 조정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소할 책임을 지방자치법에 두자.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위례같이 몇 개의 시군에 걸쳐서 복합 시군이 택지를 내놓고 조정을 이 신도시를 건설할 때 생기는 문제도 또 이 법에 따라서 근거 조항을 둔다면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위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실수를 시정하는 기회를 지방자치간의 견해가 달라서 해소하지 못할 때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책임을 지고 이걸 해소할 의무가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넣자라는 것을 지방자치법 정신과 살려가지고 제가 이걸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신 의견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더 거쳐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그 희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동안 여기서 피해를 본 것은 국가에서 배상이 가능할까요? 선례를 남기기 싫어하니까 배상 안 해주겠죠. 배상도 못 받아 태생도 잘못됐어. 도대체 우리는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프로리치 위례 입대위 회장 김선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분 우리 위례 풍파 편입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추미애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님은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좀 차분하게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처음에 선거 홍보물에도 하남 위례 편입에 관한 무슨 홍보라도 한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해명해 주시고 왜 처음에는 신용도 하나 안 쓰고 지금 이런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용 대표님에게 다음 질문입니다. 이용 대표님은 뭐 젊으시고 패기 있게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모하다시피 결례를 지키지 못하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시장, 하남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권 대통령 여당 국민의힘의 소속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 송파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송파 주민들이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말씀대로 우리 추미애 후보님에 대한 그 공보물 공약집에는 왜 위례 편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먼저 답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주실 겁니다. 네. 오해시고요. 그 추미애가 합니다 편에 균형 성장 하남 맨 끝에 눈에 잘 띄도록 우리 위례의 행정통합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공보가 사실은 어르신들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막 세세하게 장글씨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례 행정통합 추진이라고 좀 비교적 눈에 띄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아까 그 주민 대표님들하고 김광석 대표님, 그건 아마 그 제가 예비 공보 드렸을 때 얘기하시나요? 지금 선거 공보가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 나가고 있을 건데요. 네.
그것은 우리 그 유권자님의 10분의 1에 한해서 예비 후보로서 드리는 네, 그 홍보물이고요. 네. 네. 선거 공보는 네, 선거 공보는 이제 곧 못 받으시면 곧 도착할 거고요. 네. 뭐 주말에도 우리 그 통장님들이 계속 우편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속히 도달할 것 같고요. 네, 사회자님이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아니 구체적으로 이용 후보님은 여기 공약에 보면은 위례 공약 1호가 하남 서울 편입입니다. 1호 공약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은 이거 보고 투표합니다. 예? 물론 위세도 듣겠지만은 이게 중요하게 이걸 보고 하는데 여기 이용 후보님은 1호 공약 하남 서울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위례 가밀 송파 편입 경계 조정 봉기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없다가 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 감사드리지만 이런 걸 갖다 처음부터 좀 신경 써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만들어진 대강의 글씨고요. 또 그 연수도 아주 제한돼 있고요. 선거 네. 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네, 부연에서 뭐 제가 대변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각 당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뒤에 이제 전략공천으로 오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종된 이건 좀 최신판인데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위례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항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후보님 아까 질의에 대한 또 답변 주시죠. 아까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리한 판단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더 이상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좀 사례가 있었는데 이 편입된 어떤 사례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위례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상생 협력체가 아마 경기도, 서울, 송파, 위례, 성남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아마 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아마 통과가 되냐 안 되냐 해서 통과되면 그게 아마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개 안 중에 1개만 됐더라고요. 경기, 서울, 송파, 성남, 위례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 봉투 하나입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만 협의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위례의 주민 생활권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생협체를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안건을 정해서 이거를 통과시켜서 해결을 하자라는 어떤 의미였는데 그게 단 한 건 통과됐거든요. 그게 쓰레기 봉투고 그리고 두 번째도 2020년에도 한번 회의가 거쳤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걸쳤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해소하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위례 송파 편입이에요. 예. 자꾸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뭡니까?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지금 몇 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1년 해오셨습니까? 2년 해오셨습니까? 10년, 20년 해오셨죠? 예. 그만큼 주민들의 이 갈망하는 것들을 제가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이 하나 위례 송파 편입 이것은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설득하시겠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의회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남시는 뭐 5대 5지만은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민주당이건 우리 위례 주민분들이 다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 동의가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문제거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장도 국회의원, 예를 들면 또 송파구청장도 국민의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총 25석의 송파구의회가 있는데 아마 15석이 국민의힘이고 10석이 민주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 저도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된다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님이 됐던 제가 됐던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두 분께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저하고 비슷하리라 믿습니다. 자, 만약에 추 후보님, 우리 이 후보님,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혹여 안 되더라도 이 하남 갑 지역에 사실 건지 한번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 추 후보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사 가신다는 말씀 안 하시죠? 제가 이 하남에서 드리는 약속은 하남의 자랑스러운 하남 만들어 드리겠다 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남이 정치적 주목을 받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 드렸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정치를 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고요. 저희들 5선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겠습니까? 제가 한 번 떨어질 때 있었는데요. 지역위원회를 하루도 폐쇄하지 않고 4년 동안 계속 지키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에도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계속 열어놓고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다녀가면서 또 저에게 여러 의견을 주시고 그걸 제가 지방의원들과 또 구청장과 함께 풀어내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요. 정말 제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각오로 뛰고 있는 거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것은 이 위례의 그 송파 편입 문제는 입법 사항인 것이지 무슨 뭐 어떤 그 근육질 자랑, 힘자랑 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냥 바로 그 최종현 의원의 법안도 간단하고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혹시 안 될까봐 제가 지방자치법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직권의 의미를 좀 살려서 그 개정안 특례조항을 해도 좋겠다.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이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의 택지 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른 사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택지 조성을 미리 안 해놓으면 계속 수도권 밀집되고 아파트값 자꾸 오르고 주택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나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답변을 역시 정치 구단이시라서 교묘히 제가 아직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만약에 낙선이 되시더라도 여기에 사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 녹음해서 나중에 일부러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뭐 자 우리 이용 후보님은 저는 사실 고향은 전북 전주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수도권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 이 하남입니다. 2015년부터 이 두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지내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자가로 있습니다. 집이 자가고 두 딸도 천연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가로 있는 집을 어디 팔고 가기에는 조금 어리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이 근육 자랑이 아닌 저는 나이가 78년 45밖에 안 됐습니다.
정치 10년 해야 되고 20년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또는 자녀분들과 손을 잡고 하남시의 미래를 추구를 해야 되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내 자식 초등학교에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국회의원이 됐던 안 되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공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물론 두 분 다 되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바램을 또 수건 사업을 위해서 또 계속 계시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또 물론 뭐 질의사항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얻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투표는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권리만일까요? 의무만일까요? 제가 사실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봤더니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저런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호주 등등 전 세계 26개 국가에서는 의무 투표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를 하지 않으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주의, 공표를 또 벌금, 참정권 제한, 더 나아가서 공직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중간에 제가 뭐 선관위 저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투표날 하셔서 마음에 계신 분을 예. 지금 저 공지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이크 있으시죠? 마이크 좀 뒤에 좀 주실래요? 하나 저 뒤쪽에. 하남 위례 시민으로서 가장 큰 현안인 위례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으로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특히 이용 후보자님은 시장님과 같은 당이고 여당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추미애 후보자님은 다선 의원님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위례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후보자님 두 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이용 후보님 국민의힘 당 정확한 당론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위례 신사선 중에서도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추미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 대표님은 그 위례 3동선 신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추가역이 이제 하남이 아니라 성남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용 위원님께는 공약집에 보면 하남역 신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 특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네, 그 당론에 번째, 대한 거죠? 예. 당론. 그럼 우리 이 후보님부터. 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메가시티 특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노베이션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당론은 수도권 서울 편입입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론은 수도권 서울 편입이죠. 그리고 하남시 서울 편입입니다. 근데 저는 22대 들어가면은
투트랙으로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위례시 송파 편입 특별법을 저는 발의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당론이지만은 위례 송파 편입만큼은 저는 지역 현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또한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저는 추진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위례 신사선에 대한 이 말씀. 우선 그 위례의 송파 편입에 대한 당론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그 정당의 당론으로 그 제가 주도할 힘이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윤 의원님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것을 다른 그 관련 이 송파구나 또는 다른 뭐 이 성남시나 이런데, 특히 이제 송파구의 문제이죠. 송파구 편이니까 송파구 의원님하고 뭐 그렇게 긴밀히 상의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발의 시간도 늦었고요. 그런데 저는 바로 당 대표를 지냈고 또 뭐 당선되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감이다, 이런 언론 주목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중심이 돼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저 한석 뭐 뽑으면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필요한 민생 입법, 이런 입법, 주민이 바라는 이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또 위례 신사선 문제도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고요. 여기 위례의 문제를, 당면의 문제를 너무 해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하남 갑 지역에 선거 지원 유세를 왔을 때 제가 그 바라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지원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이 전심 식사 시간에 잠깐의 그 간담회 비슷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역시 성남시장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우리 위례의 문제를 잘 알고 있구나, 제가 대화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위례 신사선은 우선 착공을 하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선은. 그래서 역 하나 여러분 신설하는데 1,000억이 새로 들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는 이 문제를 뭐 하남선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거는 마치 하남 전체를 서울 편입시키겠다 하는 것처럼 너무 정치적이고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례 신사선 본선 착공이 문제인 것이지, 격까지 하남까지 연결하겠다 하는 이현재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은 굉장히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약 남발 바라지 않고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고, 또 절제된 선거 공보를 통해서 계속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공보물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공약은 헛공약을 잔뜩 희망 고문하듯이 해놓고 실천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시민모임 대표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오늘 그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그 하남 위례 송파 편입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단일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례 신사선이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그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어느덧 토론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일을 우리 시민모임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지금 사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처음에 목차 순서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질문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아니면 질의를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 발언 그 두 후보님께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토론회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으로 끝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열은 건데, 지금 우리 추미애 후보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서는 우리 위례 신도시 송파 편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 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할 수 없다라기보다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폭적으로 송파 편입을 바라지만 편입을 받아야 될 송파구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상급 지자체를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 경기도, 서울시 이런 그 파트너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행정의 잘못이긴 것을 강조하자.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제가 다시 정리를 우리 주민께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지방자치법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네. 또 우리 기초단체장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시의원들이 3분의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1월 18일 날 2024년 1월 18일 날 우리 최정현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바로 그 지방자치법에 대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 특별법 내용에는 뭐 우리가 송파, 우리 하남위례나 송파 편입이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행정부하고 행안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소위에서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 발의한 배경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는 우리 답변서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듯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이야기시죠. 하겠다, 재발의하겠다. 그와 같이. 그리고 그 특별법을 재발의를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도 동시에 또 개정 작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투트랙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방법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특례 조항을 넣든 그것을 넣겠고, 그와 별도로 또 우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용 후보께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용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단톡방에 보면 한 700분 정도 있는 단톡방에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어쨌든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이용 후보가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냐, 안 그러면은 위례 신도시만 별도로 송파 편입한다는 이야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질의를 해달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오늘 참석 못하는 분이 그런 분이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는데, 메가시티 있는 부분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 또 특별법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위례 하남 위례를 어떻게 송파 편입한다는 뜻인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21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안의 어떤 그 실용성이 좀 없고 폐기 처분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하남시 서울 편입, 그다음에 조항을 넣어서 물론 발의를 했지만은 그게 폐기 처분 된다 하더라도 22대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위례 송파 특별법을 투트랙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 정의를 하면은 지금 그 하남 특별법을 또 22대도 발의하실 거잖아요. 하남 서울 가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니까 그죠? 그거를 발의를 하면서 그 우리 그 하남 미래에 대한 부분은 송파로 경계 조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죠? 21대에서 22대에서는 지금 그 하남 미래에 대한 부분의 지방 자치법에 대한 경계 변경 조정과 그 다음에 우리 미래 하남 미래의 송파 편입에 대한 특별법을 동시에 다 발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상의 답변을 두 후보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일정에도 있듯이 다 표현하지 못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외 마지막 어떤 소감 마무리 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한 1분 30초씩 간단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후보님부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여러 다각도의 질문도 주셨고 또 그득그득 다짐을 받고자 하신 의지 잘 읽었습니다. 저 추미애가 약속드립니다. 저는 진심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누가 우리 하남에 먼저 이사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진실로 잘 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과거에 환노위원장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노사 간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지만 야당 환노위원장으로서 8자 회담을 열어서 경제단체 또 각각 다른 민노총, 한국노총 불러서 8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의 조정안에 다 합의를 해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서 여야를 떠나서 중재 능력이 탁월하고 앞으로 그게 정치인의 아주 모범된 자세다라는 그런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위례 주민들을 하남시의 재정의 수단이나 또는 인구수로 보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례 시민의 불편, 고통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통도 시원하게 풀어내고 이런 행정통합도 송파구 편입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기다릴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 대안 능력 그리고 추진력 여러분과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신 주민분들께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위례 송파 편입 문제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시장도 국민의 힘이고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의 힘이고 정부 여당, 행정안전부도 집권 여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의 진행이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더 추구하는 게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아까 뭐 힘자랑 얘기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 위례 분들에 대해서 제가 힘자랑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예, 힘자랑 좀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위례로 오셨습니다. 예, 당대표죠. 비대위원이면은 그만큼 저는 위례 주민분들이 중요하고 꼭 간절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위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두 분이 좋은 경험을 벌이셔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죠. 잠깐 앉아 계시죠. 마무리. 먼저 후보님부터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